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여의도 펀드매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벽에는 좀 바람이 좀 쌀쌀하네요. 기온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낮은 너무 덥고 습한 그런 모습. 굉장히 좀 적응하기 힘든 9월의 날씨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한 3일 쉬고 이틀 근무하고 또 주말인데 오늘까지 쉬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건강들 잘 유지하시고 이제 주말 또 잘 즐기시고, 이 햇빛이 너무 좋기는 한데 조금만 더 온도가 낮고 습도가 없어 좀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축제죠. 어제는 병 주고 오늘은 약 주고, 단기 골디락스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특히 오늘날은 테슬라가 이제 축제에 제일 앞단에 쓴 거죠. 금리가 하락하면 역시 우리 자동차를 전부 이제 빛으로 빛으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차 판매가 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7%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다음에 빅테크들도 다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 그런 축제의 하루입니다. 한국도 어제 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면서 가슴 친 사람들 정말 많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JP 모건 저 X 같은 저 리포트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며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가? 사실 이럴 때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쫙 치고 올라와서 위로 끌어당기면서 외국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줘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에는 방법은 없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의 선두에 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저 잘못된 시각을 좀 고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쟤들이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JP 모건이 뭐 공매도를 먼저 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칠 수 없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량은 많이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치고 TSMC를 매수로 치는 롱숏 전략이 걸렸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애플과 TSMC 이쪽 구역을 롱으로 잡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중국 쪽에서는 숏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한국 쪽에서 숏을 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전략에 저 리포트가 이용됐다,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용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들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연기금이 받쳐주고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기금은 각자 도생이죠.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얼마나 얕보고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화가 난 하루였습니다. 그게 이제 화가 난 하루였고, 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왜 저렇게 외국인들의 샌드백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모습, 또 이 모든 것들을 좀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고 보조금을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에 추가로 뭔가 키우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 정부는 정말 X죠. 능력도 없고 정치적 게임에만 몰입되고 자기 방어에만 바쁜 이 모습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빠른 순환매가 전망이 되는데,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았죠. 그 중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러한 소위 빅4, 빅5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고, 대신 2차전지 반도체가 박살이 났는데, 오늘은 살짝 또 반대의 모습. 어제 올라갔던 바이오들이 좀 이익을 토해내고, 어제 박살이 났던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바이오와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단타로 보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하루에 팍 아침부터 오르면 5, 6%씩 오르면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빠지는 종목을 밑에 대고 사는 것도 좀 불안하고, 따라서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한 가지를 딱 선택을 해야죠. 나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바이오에만 투자를 하겠다가 한 종목, 또 하나는 나는 바이오나 2차전지보다는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애들을 어느 정도 라인을 그려놓고, 여기 오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오래 엉덩이 깔고 앉겠다. 이 두 개 전략. 이 두 개 전략을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외에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1.21, 나스닥이 2.52, S&P가 1.75,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 넘게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대단한 반등이네요. 오늘 반등의 원인을 보면 비커즈 이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죠. 어제 장 막판에는 판단할 수 없다. 워리버리 하면서 뭔가 불안하니까 막 갖다 팔아버렸는데 오늘은 다시 하루를 생각해 봤더니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여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도 나쁘지 않구나. 이 모습,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 전주보다 12,000건이 감소를 했죠. 네,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삭제는 22만 9천 건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을 올리는 그러한 트리거가 됐다. 경기도 괜찮고, 어제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던 건 전 첫째 정치적인 고려죠. 네, 해리스를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1번, 두 번째로는 오나가나 항상 시기를 놓친다고 욕을 얻어먹을 바에는 지금은 금리를 내려주는 것, 그것도 이 50bp 내려주는 것들이 면피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인슈런스적인 그런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로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면피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오늘 거기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다우, S&P 500 사상 최고 기록, 세고가 기록, 기술주 랠리, 사상 최고가. 우리나라는 정말 답답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9천 건. 8월 기존 주택 판매 전월비 2.5% 하락, 10개월 내 최저. 어제는 신규 주택 판매는 또 증가를 했는데 기존 주택 판매는 또 하락하는 모습. 미국의 주택 가격 지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BMO 올해 S&P 500 지수를 5,600에서 6,100으로 상향. 영국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5%로 동결을 했습니다. 향후에 점진적 인하가 가능할까라는 코멘트는 날리긴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7% 급등. 오늘 현대차를 내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현대차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0만원까지는 현대차를 보자. 역시 금리 빠지면 자동차 구매 증가하고 기술력도 있고 미국에서 잘 팔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든 면에서 현대차가 아주 황금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빠지긴 했는데 8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작년이 최고였고, 네,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는 30만원까지 두고 살만하다. 알리바바가 100여 개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했다.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비트코인 6만 3천 달러를 돌파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쪽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와 종목들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 0.07% 상승. 달러 강세가 살짝 나타났습니다. 네, 일본 엔화는 142.95으로 살짝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BOJ가 통화정책 회의를 하죠. 25bp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WTI는 1.69% 상승, 771달러. 어제 이제 삐삐 터지는 걸 우리가 보는데 무섭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너무 얄미운 모습도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금리는 2년이 3.588, 1.5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네요. 10년은 3.719, 3.2bp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오르고 2년짜리 단기는 내리는데, 단기는 이제 우리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금리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10년짜리는 경기 상황을 봤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종목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는 3.97% 상승, 117달러. 네, 120달러를 올려서 130달러 오면 또 한번 팔아줘야죠. 네, 10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를 왕복 달리기. 네, 엔비디아는 저는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스권 상단은 130, 하단은 100달러. 테슬라 7.36, 243달러. 테슬라가 지금 가장 좋은 호기를 맞았다. 누가 당선이 되든 전기차는 키울 수밖에 없죠. 금리가 하락하고 이러면 모든 비용이 줄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테슬라 바닥을 쳤고, 여기에 10월 10일날 로보택시 나오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제는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묻혀있던 에너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이런 쪽으로 테슬라의 가격이 테슬라의 매력이 증가할 거고 전 테슬라 300달러까지는 본다. 제가 강력히 매수를 계속 권하고 있죠. 네. 애플은 3.99% 상승 229달러. 안 팔린다 하면서도 애플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리는 물량이 있는 거죠. 네. 올타비티도 0.14 403달러를 지나 좀 쉬고 있는데 다음 목표는 450달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500달러. 우리는 500달러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AMD도 7%나 올랐습니다. 159달러. 아, 많이 올랐네요. ARM도 2.26% 상승 141달러. 캐터필러 5.12. 오, 캐터필러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라인릴리 0.28%. 계속 그 비만 치료제 쪽은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어제 우리도 비만 치료제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슬로해진 모습을 보이고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같은 뭔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용무들. 알테오젠은 뭐 SC 삼상 곧 발표가 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향후에 좋은 그런 그 파이프라인에 같이 또 계약들이 알테오젠에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저는 기본적으로 40만원까지 갔을 때는 한 템포씩 50만원에 팔자. 목표는 50만원이다. 100만원까지 보신 분도 있는데 50만원이 40만원 1차 목표, 50만원 2차 목표. 다음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는 12만원 1차 목표, 15만원이 최종 목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3.33 상승, TSMC 5.27.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죠. 틀림없이 TSMC로 걸리고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숏 걸렸다. 네. 얘들을 JP모건 리포트가 이것을 하면서 JP모건 관련되어 있는 헤지펀드들이 틀림없이 이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입니다. 제가 헤지펀드 운영 여러 오랫동안 해봤는데 저 같아서 이런 전략을 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63,21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업률 4.4%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인데 4.4%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아래로 낮춰야 되는데 연준 실업률 전망이 낙관적인 면을 감안하면 중립금리 도달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 3%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준이 고용 악화 위험에 대응하여 첫 테이프 50bp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앞으로 실업률 고점을 4.4% 억제할 수 있는지 이 능력, FOMC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불확실성은 좀 크다고 보여준다. 실업률 상승을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고용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 연착륙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어제 이제 실업이 빠지는 원인은 뭐가 될까를 가지고 한국경제TV에서 우리나라 경제고수들이 좀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걸 자르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의 변화를 추적하고 쫓아가고 회사의 역량이 이렇게 되면서 사람과 인력이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고용이 유지되는데 그러면 기술의 변화로 뭐 우리 챗GPT나 AI가 이제 궤도에 올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사람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4년은 자르지 않는다. 그러나 25년 하반기부터는 저는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꺾일 가능성, 고용이 꺾일 가능성, 고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 그러면은 이제 소비 죽고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있는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의 진보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는 내년에는 고용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소득 가계 지출력으로 약화로 경기가 하락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계속 많은 돈을 퍼붓는 거죠. 미국 정부가 뒷받침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시중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안전,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심각한 불황 도래 가능성 제한적이다. 특히 주식의 부의 효과는 크죠. 미국이 지금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퇴직연금을 뭘로 했습니까? 주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있을 때 50대 후반 애들이 다 이제 돈들이 20억씩 10억에서 20억씩 되니까 다 은퇴를 해버리고 그 주식은 미국은 신발부가 현금만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더 편히 살 수 있죠. 시골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부의 효과를 딱 받쳐주고 있는데 주식이 무너지면은 고용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버리지 곡선을 보면 현재 사이클에서 구인율 5% 밑에서는 실업률 상승이 현저히 나타날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여러분 베버리지 곡선이 뭔지 아십니까? 베버리지 곡선? 베버리지 곡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실업률을 놓고 한쪽에는 구인율을 놓죠.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인데 구인율이 올라갈수록 실업률은 하락하고 구인율이 빠질수록 실업률이 하락할수록 구인율이 당연히 올라가고 구인율이 하락할수록 실업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인율과 실업률 사이 반비례 관계, 여기에서 구인율 5%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베버리지 곡선.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소원함이 오늘은 한국 시장에서 볕이 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하루가 됐는데 당연히 미국이 올랐으니까 결국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파웰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인슈런스적인 금리 인하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한 거죠. 네. 오늘은 전기차, 반도체,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어제 하락한 것, 반대로 어제 상승했던 바이오 쪽에서는 슬로우가 좀 이익 실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 지금 한국은 자금 수급이 마른 상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든지 지금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없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자금의 펌프 역할을 했는데 얘들이 이제 돈을 빼가면서 마중물을 빼가는 거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정부가 긴축전쟁이냐 하나는 뭐 우리나라 부채 걱정이냐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을 더 풀어서 지금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는 저 바보 멍충이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좀 재정 이럴 때는 재정도 좀 적자 재정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줘서 서민들과 가게들 이런 분들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입니다. 22년 코로나 때 빌려줬던 돈들 다 갚으라고 지금 은행들이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어두운 시기,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기다.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 유일한 동력은 천수답적인 미국만, 미국 주식시장과 외국인 수급만을 바라보는데 여기에서 펑크가 났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V자 반등은 힘들 것이다. 결국 없는 돈을 가지고 그 안에 순환으로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어제는 바이오가 올랐다면 오늘은 어제 빠졌던 반도체, 2차전지,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26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두고 금투세 폐지도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밸류 프로그램의 빠른 관련 지수 발표와 ETF 상품 도입, 한은의 가감한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전략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 정말 무능이 아주 극치입니다. 대통령부터 아주 다 무능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JP모건 리포트 늪속에서 탈출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박스권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제약바이오가 단기 차익 실현, 나머지는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는 모습. 만약 신규로 뭔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오늘 빠진 제약바이오를 바닥에서 사는 방법 하나.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소부장업체,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해서 단타로 사서 5, 6% 먹고 던지는 전략. 이 정도 이해에는 방법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빠지면 지속적으로 사라. 우리가 정해져 있던 목표 가격이 지금 반밖에 안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자산 70%를 거기다 몰고 나머지는 단타로 치고받는 전략에는 이 장에서 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의 윗꼬리는 달릴 가능성이 있다. 주말이기 때문에 팍 치고 올라갔다가 주말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살짝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좋은 나치판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특히 종목 상담 필요하시죠? 네, 제가 아주 날카롭게 해드리니까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뭔가 좀 가을의 수확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팍팍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주말에 또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